어머니의 사랑. 가정 형편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한동안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풍경인 논과 밭이 산새와 어우러지고 저녁이면 아궁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벽촌인 그곳에선 지금과 달리 리무진에 버스를 대동한 현대식 장례가 아닌 상해를 동여매고 삼배옷을 입은 상주가 곡을 부르던 시절입니다. 어느 날 같이 뛰어놀던 동네 친구가 유난히도 화창한 초가을날 빳빳한 삼배옷을 입은 채 상여 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가는 것을 보고 뛰어가 물어보니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안 아픈 곳으로 간다며 기뻐하며 대신 착하게 100일 밤만 지나면 볼 수 있다고 말하니 시무룩해지며 상여를 따라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작은 시골의 벽촌인 그곳. 그 어느 것 하나 다를 게 없는 그곳에서 쪼그린 채 하늘을 바라보던 아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동네의 작은 꼬꼬마들은 산이며 들이며 이곳저곳을 누비며 아침 해가 솟아올라 해가 산으로 넘어가는 노을을 등지고 삼삼오오 모여있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느린 발걸음으로 걸음을 옮기던 아이는 마을 외곽의 길에서 벗어난 작고 허름한 기울어진 초가에서 모저 둘만 살아가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주변은 이상하리라만치 크고 작은 사고가 벌어지고 마치 이상한 기류 같은 위화감이 느껴졌지만 정작 그 아이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원래 병세가 깊었던 아이의 어머니는 도통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을 추수로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기 이를 데 없는 시골에서 관심을 가질 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스산한 가을 시골의 작은 분교 운동장에서 해가 니은년 넘어가며 어스름이 찾아오는 초저녁의 한날, 아이는 유독 이상하리만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쪼그린 채로 땅바닥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고개를 들어 올리는 것이 겁이 나는 것 마냥 시선을 내리깐 채 땅바닥만을 한참 주시하던 아이는 힘없는 발걸음을 집으로 돌린 채 짙어지는 저녁의 깊은 어둠으로 사라져갔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한가로운 오후였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던 교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폭음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박살나자 학교에 소사로 있던 어르신이 황급히 교실로 뛰어간 그곳에서 마주친 풍경은 흡사 무엇에 흘린 듯한 모습으로 한참을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교실의 한가운데 박살이 난 유리창 앞에 서 있는 그 작은 아이는 작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선 채 다시 교실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은 정지된 화면에 고요한 침묵처럼 비현실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괴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게 정지된 화면이 한참이나 지나간 듯한 시간이 흐르고 조용히 교실 밖을 나가는 아이의 얼굴은 죄책감이나 놀람의 흥분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무척이나 미안한 듯한 얼굴을 한 채 복도 밖으로 사라져갔다. 그 이후 한동안 이러한 기괴한 일들에 여러 가지 풍문이 돌자 그때서야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얼굴 비친 지 한참이나 지나간 것에 의아함을 느낀 동네의 어른들은 335 이장의 집에서 1년의 사태에 무거운 토론이 오고 갔다. 가을 추수가 조금 지나 한가로워진 오후 동네의 이장과 청년회의 어른 몇몇이 모여 동네 외곽에 떨어진 그 아이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던 순간 평소와는 달리 한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한 산골이 유난히도 밝은 기운을 느끼며 마치 발걸음을 재촉하길 바라는 이상한 기분으로 그곳을 향해 바쁘게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비춰진 뜻밖의 상황에 너무도 침착하게 자신을 쳐다보는 그 아이의 시선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에 둘러본 그곳은 이미 한참이나 지나 사후경직이 일어난 시신은 보기와 달리 부패가 덜했고 무엇보다도 시체 특유의 악취조차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이라 누구나 당황한 채 한동안 그곳을 둘러볼 뿐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아이의 눈에선 마치 죽을 죄를 지은 죄인 마냥 미안한 눈빛과 떠나보낼 수 없는 애잔함으로 가득한 시선을 땅바닥에 고정한 채로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럼에도 의아한 것은 아무리 시골이라 두서없이 지내고 친구 집에 놀러가서 밥 먹는 것이 일상일만큼 격이 없이 지내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다치지도 않고 건강한 상태로
지금까지 버틴 것은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장례 준비와 함께 마을 뒷산의 성황당에 제사를 올리고 산신에게 제를 지냄으로 1년에 불가사의 한 일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모든 장례가 끝나고 아이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근처 작은 절의 스님 한 분과 다시금 그 아이의 집을 찾았다. 스님은 이토록 운기가 강하고 사자의 옆에서 아이가 온전한 것은 죽어서도 끌지 못하는 깊은 모정으로 주변에서 모여드는 악귀와 영들로부터 아이를 지킨 것이고 이로 인해 그 혼령조차 만신창이가 되어서 천도할 수 있을지 안타까워했다. 문득 그 아이는 허공을 향해서 마치 누군가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기 싫은 듯 한참을 바라보더니 망연자실한 얼굴로 손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머금은 밝은 얼굴로 나지막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안, 손을 놓지 못해. 잘 가 엄마. 주변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상한 일 속에도 오로지 아래로 시선을 고정한 채 모른 채 한 것이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 온갖 잡피와 악령으로부터 지키는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던 건 아닌가 생각한다. 마지막 손을 놓을 수 없어서 이미 망자가 되어서도 애끓는 모정에 아이 손을 놓지 못한 어미의 마음에 숙연해진 채 한동안 그곳에서 떠나간 영혼을 향해서 애도를 맞추고 나왔다. 스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아이가 죽은 어미의 혼을 느끼고 주변의 기괴한 일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그리움이 사무치게 가슴에 남아서 이런 불가사의한 일로부터 버틴 것이라며 자신이 한동안 아이를 돌보겠다며 데려갔다. 어린 시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얼굴만 보고 조용히 어린아들을 혼자 두고 발걸음을 돌리셔야 했을 어머니와 그리움에 온종일 울고불고 난리치던 모습이 애잔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한동안 어머니가 다녀가시고 난 후 몇 날 며칠을 처마 밑에 마루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며 식음을 전폐하고 공황에 빠진 채로 며칠을 보내고 겨우 진정되고 나면 다시금 철부지처럼 산이벼들로 뛰어다니곤 했죠. 세상의 귀신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참 무서운 게 많은 세상이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고통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교훈을 어린 시절 느꼈고 그때 상여 앞에 해맑게 웃던 그 동네 아이는 지금쯤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주제넘는 말이지만 지금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얼른 전화를 한 통화 걸어보시는 게 후회 없는 인생의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느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